당신이 친엄마가 아니라면 난 대체 누구의 자식인 거죠? 강승우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모두를 숨먹게 만들었다. 강미라는 순간 눈을 감았다. 오래전 가슴에 묻었던 고백이 아들의 입으로 터져나온 순간이었다. 며칠 전 도민준의 집에서 잠든 척하며 모든 진실을 들은 강승우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굴 수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의지했던 엄마 최자영, 그녀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승우는 이해하려 애썼지만 동시에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혼란이 밀려들었다. 강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고백했다. 그땐 너를 낳고도 안 된다고 했어. 지우라는 말만 들었어. 자영 언니가 널 살리고 싶어 했고. 이 말에 강승우는 두 손을 꽉 쥐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래서 날 오빠 이름으로 입적시킨 거야? 난 그냥 가족을 위한 거래였던 거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강승우는 고개를 떨궜고 미라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지만 아들은 뿌리치고 방을 나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정호성은 입술을 꾹 다물며 미란의 어깨를 감쌌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받아들이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한편 YL그룹 복귀를 앞둔 강재인은 황지호와의 교감을 깊게 다지며 이중 생활을 이어갔다. 황지호는 새엄마의 다정함에 빠르게 마음을 열었고 어린아이는 강세리에게 받은 상처를 말없이 묻어두고 있었다. 강세리는 그런 두 사람을 멀리서 지켜보며 점점 이성을 잃어갔다. 재인이가 지호를 저렇게 안아준다고? 내 아들을? 점점 불안정해진 감정은 강세리를 병적으로 몰고 갔고 황기찬조차 그런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다. 하지만 황기찬은 지금 강재인을 떠날 수 없었다. 이유는 하나, 강규철의 차명 계좌. 수첩의 코드와 스위스 계좌의 정보가 일치함을 확인한 황기찬은 거대한 재산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문제는 이 계좌의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받으려면 가족으로서의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황기찬은 재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다정한 척 행동했지만 그 속내는 누구보다 음흉했다. 그 사실을 모르는 강재인은 마치 그 모든 거짓을 즐기기라도 하듯 황기찬에게 의지하는 연기를 이어갔다. 기찬 씨 없었으면 전 정말 다시 못 일어섰을 거예요. 그의 눈빛이 흔들릴 때마다 강재인은 속으로 웃었다. 한편 도유경은 강재인에게 최자영의 치매 사실을 전한 뒤부터 한동안 말을 아꼈다. 재인은 어머니의 퇴행된 언어와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마주할 때마다 마음 깊숙한 죄책감이 스며들었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엄마가. 그런 재인을 보며 도유는 그저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감정을 전했다. 하지만 강세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도윤의 곁을 맴돌며 계속해서 틈을 노렸다. 강재인이 기억을 잃은 척 연기하는 거 김도윤도 알고 있는 거지? 그녀는 이 비밀을 무기로 삼아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듯한 눈빛을 드러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숙자는 다시 집안의 균열을 틈타 반격에 나섰다. 아직도 강재인이 기억을 잃은 척하고 있다는 확신을 지우지 못한 노숙자는 집안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또 한 번 폭탄을 던졌다. 내가 보기엔 저 여자가 지금 우리 모두를 가지고 노는 거야. 다 속고 있는 거라고. 라고 외치며 강재인의 지난 며칠간의 언행을 조목조목 따졌다. 황기만은 난처한 얼굴로 어머니 그만하세요. 재인 씨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잖아요. 라며 말렸고 황기찬도 입덧하는 사람한테 이게 무슨 짓입니까? 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노숙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강재인은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어머니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조용히 묻는다. 이 한마디에 가족들은 다시 그녀를 감싸며 노숙자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강세리의 상태는 점점 불안정해졌다. 아들을 뺏긴다는 위기감, 남편 황기찬의 흔들리는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 임신이라는 의심이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다.
밤마다 와인을 비우고 새벽이면 강재인의 SNS를 몰래 들여다보며 악의적인 댓글을 달기까지 했다. 너만 행복할 순 없어. 나만 무너질 순 없지. 중얼거리며 자신의 얼굴을 핥히기도 하는 강세리의 모습은 이미 이성을 벗어난 상태였다. 그런데 이 불안정한 정신은 곧 폭발하고 만다. 어느 날 지호를 데리고 산책 나온 강재인을 강세리가 몰래 미행한 것이다. 공원 한 구석에서 지호가 재인의 무릎에 앉아 동화를 듣는 장면을 본 순간 강세리는 돌처럼 굳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지호야, 엄마랑 가자. 며 아이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지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강재인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지호의 반응은 강세리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균열을 냈다. 결국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자리를 박차고 떠났고, 이 상황은 다음날 커뮤니티의 사진과 함께 퍼져 강세리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이 와중에 황기만은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다. 평소와 달리 외출이 잦아졌고 가끔 수상한 통화를 하며 그쪽에 투자하면 확실하다고 했잖아. 이번엔 절대 안 물러설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사실 그는 과거 사채빚으로 인한 몰락 이후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한탕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그가 손을 댄 사업이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혹한 사기성 가상화폐 투자였고, 이 모든 자금을 재인의 예비 출산 축하금 명목으로 끌어온다는 것이었다. 강재인은 이를 눈치챘고 황기찬 역시 형의 움직임에 불신을 느끼기 시작했다. 형, 혹시 또 무리수 두는 거야? 이번엔 우리 다 같이 무너질 수도 있어. 하지만 황기만은 기회는 늘 한순간이야. 이번이 내 마지막이야. 라며 동생의 경고를 흘려들었다. 그는 이미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황기찬은 점점 강재인의 임신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하며 그녀와 다시 가정을 꾸릴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조작된 연기라는 것을 그는 모른 채 사랑에 다시 속고 있었다. 한편 강재인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복수를 위해 시작한 연기였지만 지호를 향한 따뜻한 감정이 점점 진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이제 뭘 위해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걸까? 하지만 강재인이 혼란에 잠긴 사이 진짜 위기는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한편 강세리는 연일 정신을 가다듬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황기찬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다. 나는 더는 못 참아. 당신은 지금 그 여자랑 다시 시작하려는 거야. 내가 바보야? 라고 울부짖으며 난동을 부렸고 황기찬은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그날 밤 강세리는 변호사를 찾아가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강세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 황기찬이 이혼 조건으로 양육권 포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황기찬에게 지호는 단순한 혼외 자식이 아닌 은호를 대신할 아들이 되어버렸다는 걸. 이 사실은 강세리의 자존심을 짓밟는 동시에 그녀를 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다. 지호도 그 여자도 다 내 인생 망쳐놓은 것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녀는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은 상황을 원망하며 새로운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황기만은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는다. 거래했던 사람과 연락이 두절되고 사이트는 폐쇄됐으며 투자금은 모조리 증발해버렸다. 절망에 빠진 황기만은 마침 강재인이 집을 비운 사이 금고에 접근해보려 했고 강세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강세리는 당신도 이제 가족이 아니라면 우리 손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단 뜻이야. 라는 말에 흔들렸다. 두 사람은 다시금 이해관계로 얽힌 동맹을 맺게 된다. 황기만은 강세리에게 자신이 입수한 스위스 계좌 접근 코드를 공유하며
이 계좌를 찾으면 우리 둘 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계좌는 사실 강규철이 죽기 직전 남긴 마지막 덫이었고 무턱대고 접근하면 큰일이 날 수 있는 위험한 함정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강승우는 도유경에게 이 정보를 공유했고 유경은 제인에게 조심하라고 전했다. 제인은 이 계좌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나도 이제는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라며 다시 냉철한 얼굴로 돌아섰다. 그녀는 이 게임의 끝을 향해 한 발 더 다가가고 있었다. 이처럼 집안의 모든 인물들은 서로의 뒤를 겨누고 있었고 겉으로는 웃으며 밥을 먹고 손을 잡지만 속으로는 음모와 거짓말이 쌓여가고 있었다. 황기찬은 아직도 강재인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점점 과거의 가족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강재인은 여전히 기억을 잃은 척 연기를 이어가며 복수의 완성을 위해 감정을 숨기고 있었다. 다만 그녀의 내면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호의 눈빛, 도윤의 걱정, 유경의 위로, 그리고 어머니 최자영의 치매 진단까지. 너무 많은 감정과 사건이 한꺼번에 그녀의 가슴을 흔들었다. 내가 진짜 원한 게 이런 식의 승리였을까? 강재인은 거울 앞에 선 채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복수의 판을 끝내버리기엔 아직 남아있는 비밀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강재인이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비밀은 단 하나였다. 그녀의 복수는 오로지 황기찬과 강세리를 향해 있었지만 점점 윤리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자각이 그녀를 옥죄고 있었다. 특히 황지호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다. 처음엔 복수의 수단으로만 여겼던 아이였다. 하지만 지호는 순수했고 늘 제인을 향해 웃어주었으며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졸라댈 때면 은호의 어릴 적 모습이 겹쳐 보이곤 했다. 내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아이에게도 똑같은 복수를 해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은 어느새 제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다. 김도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이미 지호에게 애착을 느끼고 있었고 그 사실이 더 무서웠다. 자신의 복수심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본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기에 강재인은 다시 차갑게 마음을 다잡았다. 지호를 지키는 것이 은호를 기억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고 결국 강세리를 무너뜨리는 길도 그 아이를 지키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야 했다. 한편 노숙자는 연일 몰려드는 오해와 비난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다. 강재인이 자신에게 연기를 들킨 후부터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가족들조차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심지어 황기찬마저도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제 그 사람한테 괜히 덮어씌우는 거잖아요. 라며 등을 돌리는 일이 잦아졌다. 더는 집안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위기감에 시달리던 노숙자는 결국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려고 했다. 내가 가진 건 다 지호한테 줄 거예요. 강세리 그녀는 내 며느리 아니에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변호사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 사실을 몰래 엿들은 강세리는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에게 한 번도 좋은 시어머니가 아니었던 여자가 이제 와서 강재인의 편을 드는 것도 모자라 유산까지 모두 지호에게 몰아준다는 소식은 그녀에게 감정의 폭탄이었다. 강세리는 결국 지호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도피처 사마 황기만을 찾아갔다. 그 역시 최근 투자 실패로 신세가 말이 아니었지만 우린 둘 다 끝장이야. 하지만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는 강세리의 말에 황기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시각 도유경은 최자영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유경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혹시 강규철 회장님의 유언장 기억나세요? 자영은 멍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항상 미안하다는 말만 했지라는 대답은 유경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도유경은 이미 김도윤과 함께 강규철이 남긴 유언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안에 강미란과 강승우의 존재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도 파악했다. 유경은 최자영이 정말 기억을 잃은 건지 아니면 아직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지금 이 집안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실마리는 결국 강규철의 유산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도유경은 김도윤과 함께 다시금 유언장 원본을 확보하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정호성 역시 이 작업에 합류했으며 이제는 진실이 드러나야 할 때야. 제인이는 그걸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날 밤 강제인은 아무도 없는 YL그룹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다음 주부터 공식적으로 복귀할 그녀는 그 공간의 익숙함과 낯설음을 동시에 느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메모지 하나가 발견됐다. 세리는 절대 믿지 마라. 기차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라는 익명의 문장이 적힌 그 쪽지는 마치 오래전 누군가가 남긴 경고처럼 느껴졌다. 강재인은 손끝을 떨며 쪽지를 접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나한테는 아직 시간이 있어. 반드시 끝장을 보게 될 거야. 그녀는 복잡한 감정을 가슴에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수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마지막 퍼즐을 찾아 나설 준비를 하며. 하지만 그 순간 YL그룹 입구에서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돌아보니 예상치 못한 얼굴이 그곳에 서 있었다. 강재인을 부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강세리였다. 아이를 품에 안고 나타난 강세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지호가 엄마를 찾더라. 나 아닌 진짜 엄마를. 강재인은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지만 금세 냉정을 되찾았다. 그 아이는 당신 아이잖아. 이젠 모성애라도 생긴 거야? 되묻는 말에 강세리는 쓰게 웃었다. 내가 버릴 줄 알았지? 근데 안 되더라. 그 애가 날 믿는 눈빛을 보니까 나도 이상하게 흔들리더라고. 그 말에 제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복수의 대상인 강세리조차 아이 앞에서는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강세리는 이내 돌변했다. 근데 내가 물러나진 않아. YL은 내 거야. 그리고 기찬도. 너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시 돌아갈 곳은 없어. 단단히 도끼를 품은 목소리였다. 강재인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당신이 뺏은 게 뭔지 알아? 내 아이, 내 남편, 내 친구. 하지만 하나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잖아. 결국은 돌고 돌아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야. 같은 시간 황기찬은 스위스에서 돌아온 송 변호사의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말씀하신 강규철 회장의 차명 계좌 찾았습니다. 총 3개고 현재 남아있는 금액만 2,300억 원입니다. 황기찬은 눈빛이 번뜩였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버렸는데 이제는 내 몫을 찾아야지. 그는 수첩의 코드를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방에 누군가 몰래 들어와 수첩을 훔쳐내는 그림자가 있었다. 바로 황기만이었다. 그는 강세리에게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단독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은밀히 계좌 정보를 확보해 거래를 시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한편 강미라는 정호성과 함께 YL의 과거 재무장부를 조사하던 중 강규철이 생전에 은밀하게 지시한 보관한 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 안에는 과거 불법 로비, 비자금 조성, 그리고 특정 인물의 실명까지 담긴 자료들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황기찬과 세리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내용이었다. 미라는 이걸 공개하면 모든 게 끝날 거야. 하지만 승우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 라며 망설였고 정호성은 이건 제인의 몫이야. 그녀가 결정하게 하자. 고 조언했다. 한편 도유경은 최자영을 병원에 모시고 갔다.
검사를 마친 후 의사는 정밀 검사 결과를 보고하며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내렸다. 충격을 받은 도유경은 왜 하필 지금이라며 눈시울을 붉혔고 자영은 오히려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유경아, 내가 얼마나 미안한 줄 알아? 도희 일도 제인이한테도 다 내 잘못 같아. 근데 이제야 기억들이 흐려져. 벌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도유경은 그런 그녀를 안으며 조용히 울었다. 이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강승우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 늘 강한 줄만 알았던 어머니의 눈물, 유경의 애틋한 표정, 모든 것이 그를 흔들었다. 그는 유경에게 다가가 앞으론 제가 지킬게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 말은 도유경의 눈에 다시 눈물을 고이게 했다. 그날 밤 도유는 제인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말했다. 내일 공개할 거야. 그 유언장과 함께 모두에게 진실을 알려야 해. 제인은 잠시 숨을 멈췄다. 모든 것을 드러내면 이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란 걸 잘 알고 있었기에.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끝을 보자. 이젠 숨지 않을래. 그 다음 날 YL그룹 대회의실에서는 전직 이사진과 현재 이사들, 언론사 기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비공개 브리핑이 진행됐다. 강재인은 단정하게 서서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고 강규철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스크린에는 강규철의 자필 유언장이 공개됐다. 거기에는 강미란이 승우의 친모라는 사실, 강세리의 존재에 대한 회장의 경계, 그리고 YL의 경영권은 강재인에게 이어진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강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문서야. 하지만 김도윤이 내민 진본 감정서가 그녀의 말을 막아섰다. 그 순간 황기찬의 핸드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당신의 비자금 자료 이미 복사 완료. 다음은 언론입니다. 보낸 이는 패트릭. 황기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서둘러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뒤를 쫓는 강재인.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다. 당신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묻는 기찬에게 제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처음 나를 배신한 그날부터. 그러자 기찬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럼 이제 끝내자. 하지만 그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서 의외의 인물이 내렸다. 바로 강세리였다. 아이 없이 혼자였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호가 없어졌어. 누가 데려간 것 같아. 제인과 기찬은 동시에 굳어졌다. 누가 무엇을 위해 아이를 데려간 것인가? 복수는 끝난 줄 알았지만 새로운 위기는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지금까지 드라마를 담는 곳 드다방이었습니다.